온 나라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뜬금포가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네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인가 봅니다. 비상계엄 발표와 더불어 무장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받아들여 비록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되어 사태가 일단락이 되었지만 탄핵 추진이 정치권의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식 시장도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다 폭락을 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로 차기 대권 후보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 관련주들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격동의 80년대를 온몸으로 겪어온 일명 386 세대입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온몸으로 한걸을 했던 꽃다운 청춘들이 군부 독재의 총칼에 산화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민주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국회에 난입하는 것은 군부 독재 시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극단적인 행각은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탄핵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탄핵의 명분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가 되고 지난번 박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것처럼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계엄령을 발의한 놈들이 누구이며 이를 조장한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혼자의 판단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군부 독재의 잔재 세력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발언 본색해서 원흉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영령들의 넋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영령들의 정신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터무니없는 독재적인 행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란 여론을 따르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심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해서 이런 극단적인 행각을 벌이는 것은 정말 유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심을 돌려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초강경수를 들고 나와 오히려 탄핵의 명분까지 준 셈입니다. 정말 바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엄령과 연관된 군 고위직의 일명 충암고 출신 장성들을 임명할 때부터 계엄령 발의를 준비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화되기 위해서는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의 최고 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나라는 영원히 정치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세비를 받지 않고 자비로 의원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경제 후진국이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받은 월급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쓰다 죽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권력에 집착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정치인맥과 관련된 종목들이 초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속이 타들어가서 소주를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영상 제작을 포기하고 낮술이나 먹으려다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나 같은 사람이라도 공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낮에 코칭하고 있는 분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럴수록 제가 중심을 잡아 불개미 군단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쓴 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힘을 얻어 다시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유한타증권은 3일 현대백화점에 대해 올해 4분기 백화점 사업 중 의류 매출이 부진하지만
자회사 지누스가 실적 개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밸류업 계획을 통해 주주 가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65,000원을 유지했다. 전날 종가는 45,300원이다. 이승은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올해 4분기 들어 백화점 사업은 늦더위와 주말 일수 감소 영향을 받아 의류 매출이 부진했다. 특히 10월 매출은 전년 대비 14.4%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다며, 다만 11월 들어서는 의류 매출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1% 신자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지누스는 4분기에도 생산 공장 통합 이전, 비효율 취급 품목수 SKU 축소, 스몰박스 판매 확대를 통해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 반덤핑 관세율 0% 재판정이 인용될 경우 관련 환급금을 회계 처리해 추가적인 재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짚었다. 또한 동사의 밸류업 계획에 주목했다. 이 연구원은 현대백화점은 향후 3년 동안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 백화점 부문에서는 현대광주 및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등의 신규 출점과 기존 점포의 수익성 강화를 통해 매출과 이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점 부문에선 공항점을 중심으로 한 고수익 구조 강화와 시내 면세점의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봤다. 또 지누스는 글로벌 시장 확대와 채널 다각화를 통해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현대백화점은 주주 환원 측면에서 연내 자사주 3.3%를 소각하고 기존 결산 배당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5년부터 최소 100억 원 이상의 반기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연간 배당 지급 총액을 5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밸류업 전략을 통해 자기자본 이익률 ROE 6% 이상, 주가순자산 비율 PBR 0.4배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전략이 나온 배경에는 백화점 영업의 부진을 들 수 있다. 올 들어 부진했던 백화점 관련주가 한국은행의 2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와 크리스마스 및 연말 특수 효과 등을 계기로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 지난달 28일 이후 이틀간 현대백화점 주가는 5.7%나 상승했다. 신세계와 롯데쇼핑도 각각 1.7%, 1.96%나 올랐다. 다만 이날 백화점 3사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해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 인하했다. 소비 침체 여파로 백화점 관련주는 연초부터 꾸준히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하지만 최근 증권가는 소비 여력을 위축했던 금리 부담이 줄면서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백화점 종목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크리스마스와 연말 소비 시즌의 대표적인 쇼핑 이벤트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서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외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진엽 하나투자증권연구원은 소비를 제약해왔던 물가와 금리가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했으며 물가 상승률 둔화에 따라 3분기 가계의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다면서 내년 내수 소비의 방향성은 우상향을 그릴 가능성이 크고 올해 기저가 낮다는 점도 소비 반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 백화점이 외국인 매출 기여로 수혜를 봤던 것처럼 국내 백화점도 원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다. 주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꾸준히 우상향 중인데 원저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며 백화점을 유통업종 중 최선호 업태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박상준 키움증권연구원은 백화점 3사의 밸류에이션은 내수 소비 부진 우려, 면세점 등 주요 자회사의 실적 부진, 재무구조 악화 우려 등으로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라면서 지난 2012년 하반기에도 첫 금리 인하 이후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백화점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선제적으로 반등한 경험이 있다. 3사의 밸류에이션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트럼프 리스크와 고물가,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국내 백화점주가 산타랠리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 CCSI는 11월 100.7로 10월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남성현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국내 경제 상황과 11월 이상 기온에 따른 계절성 상품 판매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주요 유통업체 매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식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채널은 의료부진에 따른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소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상입니다. 주식 종목들 중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백화점 관련 종목들입니다. 일명 산타랠리의 영향으로 연말에 어김없이 반등을 합니다. 양지사와 같이 다이어리 제작업체들도 계절적 특수를 누리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백화점 사업은 사양산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오프라인 쇼핑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사업을 하던 기업들도 온라인과 연계를 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 백화점 업체들도 구조 조정이 필요하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급부로 이 구조 조정의 칼바람을 버티고 살아남는 기업이 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사업의 요체는 온라인 쇼핑에서 얻을 수 없는 현실감입니다.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소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은 거의 모두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출을 올립니다.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데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일명 짝퉁에 현혹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백화점 업계도 더욱더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의 부호들이나 외국계 쇼핑족들을 겨냥하여 한국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고급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가 허영이라는 욕망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간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간지나는 아이템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 한 달 월급을 통째로 때려박는 소비 성향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간지 폭발이라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은 무엇이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지나는 아이템 하나를 장착하고 나면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충족감이 소비를 촉진시키는 자극제로 활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은 소위 덕후라는 친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아이템 혹은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런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새로운 트렌드, 혁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백화점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이런 것에 얼마나 눈이 뜨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온라인 쇼핑과 오프라인 쇼핑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는 각기 특화된 분야에서 차별화한 영업 전략을 가진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계절적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백화점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 추세를 돌린 것은 확실합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것도 보입니다. 단추선 매매법으로 타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21선에 안착하고 나서 바로 치고 갈지 21선 안착에 실패를 하고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RSI나 MACD에서도 최초 상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종목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V자 반등을 예상할 수 있지만 차트상에서는 아직 타점을 잡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타점을 잡을 만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1선에 안착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안착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양봉으로 살짝 걸치면 불안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양봉으로 21선에 안착을 해야 좋습니다. 아, 이제 확실하게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세력주가 아니기에 주포놈이 장난을 칠 수 없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밑으로 빼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리는 짓거리를 할 수 없는 종목입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우량주의 경우 이 정도면 V자 반등이 나왔다고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과정 중간에 등장하는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초유의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급락을 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역시 매물 소화음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음봉들이 출현하지만 이 종목은 우량주로서 제대로 된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5일선을 깨지 않고 치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주가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라인을 돌파를 하면 그 위에 매물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즉,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항에서 밀렸기에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캔들이 0.236 라인에 딱 걸쳐 있습니다. 어느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0.236 라인에서 바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0.382, 0.5, 0.618 라인이 모두 지지라인입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은 타점이 됩니다. 몸통이 아닌 아랫꼬리로 터치를 하면 더 좋은 반등의 신호가 됩니다. 혹은 도지 캔들 역시 반등의 신호입니다. 혹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을 노려도 됩니다. 혹은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라간 캔들이 나오면 반등의 신호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정확히 반등 타이밍을 잡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이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므로 5일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량주를 한 종목 보았으니 이제 테마주 내지 세력주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톤입니다.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톤이 강세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블록체인 진흥 주간 부스에 CBDC 결제 체험존을 마련하였고 첫 결제 시연을 했다. 유희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기술 1팀 팀장은 바우처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제공하는 게 CBDC 사업의 핵심이라면서 내년 실증 테스트를 통해 기술 및 사용성을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중 CBDC 기반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활용한 바우처, 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의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톤은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중앙은행 CBDC 실증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주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다. NH농협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힌 바 있다. 동사는 핀테크 보안 솔루션, 핀테크 플랫폼, 티머니 솔루션, 스마트 뱅킹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 또한 통신 3사와 패스 전자서명 공동사업자로 선정,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패스의 간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AI 기술 확산과 정부의 망분리 규제 완화 영향으로 인증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안면 인증과 보안 인증 기술을 결합한 신규 보안 솔루션 출시에 따른 성장이 기대된다. 아톤이 시장에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동사가 보유한 보안 기술 때문이다.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은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사설 인증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아톤은 신규 솔루션을 통해 국내 금융권 사설 인증서 시장과 더불어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이다. 아톤은 양자 내성 암호화 표준인 모듈 격자 기반의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을 적용한 신규 사설 인증서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 1분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아톤의 사설 인증서 솔루션인 아톤 MPKI의 뒤를 잇는 새 솔루션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인증한 양자 내성 알고리즘 PQC의 아톤의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알고리즘의 안전한 실행 및 저장, 개인키 보안 등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안 경쟁력을 제공하며 양자 컴퓨터에 의한 공격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솔루션의 개발 배경은 양자 컴퓨팅이 기존의 공개키 암호 시스템의 보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다. 특히 인수분해와 이산 대수를 기반으로 하는 키 설정 및 디지털 서명 체계가 양자 컴퓨팅 위협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산업의 경우 데이터 보안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양자 내성 알고리즘을 적용한 보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분야다. 아톤은 2025년 1분기 신규 솔루션의 공식 출시를 앞두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권 고객사들의 신규 솔루션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방안도 수립 중이다. 기존 고객사를 비롯한 국내 시장에서 대대적인 솔루션 공급 확장과 나아가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 추진한다. 우길수 아톤 대표는 AI 혁명 이후 양자 컴퓨터가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 금융산업에 예고된 상황이라며 아톤이 국내 금융권 사설 인증서 분야에서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 적용 및 상용 솔루션을 준비한 만큼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듯 내년에 시장에서 급부상할 섹터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고도화에 따른 보안 솔루션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양자암호 기반의 STO 섹터, CBDC 섹터 등의 주요 기업들이 급부상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포의 농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낙주 매매 귀신은 못 되지만 낙주 매매 귀신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대 낙폭은 절대 개미들이 만들지 못합니다. 이 기업에 커다란 악재가 발생을 하여 이런 과대 낙폭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력놈들이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과대 낙폭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거래량이 터지며 긴 윗꼬리 양봉이 등장한 것이 보입니다. 매집봉입니다. 여기서 이 종목이 세력주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과대 낙폭 이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대 낙폭 이후 다시 누군가가 주가를 쭉쭉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여기서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이 종목이 세력주라는 확신이 든다면 과대 낙폭 이후 급반등을 할 때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밑으로 한 번 더 빼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낙주 매매 귀신들은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갑니다. 제가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도를 해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력주이며 이미 여기서부터 주포 세력의 본격적인 핸들링이 시작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낙주의 폭도 확인을 해보고 반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1선 안착에 실패하고 밑으로 흐르더라도 그들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쌍바닥을 찍고 다시 올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에 직면을 했습니다. 21선 돌파가 나올까요? 아니면 여기서 밀릴까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매물대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매물이 많이 쌓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항시 주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놈들은 저항이 심해지면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항이 심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슈팅을 한번 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 저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치고 올라갔네요. 하지만 계속 윗꼬리가 발생을 합니다. 저항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포가 매물을 소화하면서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밀린 상황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한 날 갭으로 떠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거래량이 줄면서 쭉 밀려버렸습니다. 이제 조정이 나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5일선을 타고 가다가 5일선이 깨어진 것도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앞에서 한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예측 샷으로 들어갔다면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타점을 잡기는 또 애매해졌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기에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캔들이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매수 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력주 매매에 꿀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장대 양봉 출현 후 첫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고 쭉 끌고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장대 양봉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장대 양봉이라고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 틀림없이 첫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반등하는 자리에서 더 치고 갔네요. 그러나 최근 이틀 동안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5일선이 깨어진 것도 보입니다. 볼벤 상단선을 돌파할 힘도 없어 보입니다. 저항에서 밀리면 밑으로 흐른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바닥권을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0.236) 라인이 깨어지고 나서 0.382 라인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단기 저점을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단기 저점을 기준으로 했더니 정확히 0.618 라인을 아랫꼬리로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몸통보다는 아랫꼬리로 지지라인을 터치할 때 반등을 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더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는데 0.618 라인까지 주가가 더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주포놈은 개미들이 다 빠져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등 타이밍이 가까워 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반등이 나왔네요. 하지만 앞쪽에서 저항에서 밀렸던 그 자리에서 또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놈의 적극적인 핸들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고 가기 위해서는 이 라인에 쌓여있는 매물을 소화하며 한 방에 저항 라인을 뚫어야 합니다. 주포놈의 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릴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부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121선을 깨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반면 볼벤 상단선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주포는 어떻게 핸들링을 할까요?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포가 저점 매집으로 돌아섰다면 121선이 깨어지고 밑으로 흘렀을 것입니다. 아래 꼬리로 말아올린 음봉 캔들이 두 개가 보입니다. 주포놈이 주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지라인을 지켜주다가 슈팅을 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캔들이 비록 음봉이지만 연어 캔들입니다. 주포놈이 장막판의 밑에서 쭉 말아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했었습니다. 아래 꼬리가 긴 음봉은 주포가 만들어낸 캔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더 이상 주가가 밑으로 흐르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날 종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121선은 약간 하락 추세입니다. 거의 수평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241선은 이미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121선만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하면서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대세 변곡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는 타이밍의 주가는 121선, 241선, 그리고 볼벤 상단선 돌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볼벤 상단선 돌파 이후 조정을 받더라도 볼벤 상단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대시세 초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을 하자 바로 날아가 버렸네요. 아래 꼬리 음봉, 즉 연어 캔들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포가 주가 방어를 한 캔들입니다. 이 캔들도 슈팅 전에 자주 등장하는 캔들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했다가 전고 라인에서 계속 밀리자 다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거래량이 터지며 급반등을 했습니다. 타점은 어제였네요. 최저 거래량입니다. 어제 가격 캔들에서는 도지 캔들이 뜨면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한 것도 보입니다. 어제 예측샷으로 들어갔다면 오늘 또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대 낙폭 이후 주포가 어떻게 핸들링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의 핸들링 수법은 다양합니다. 이 녀석은 주요 저항 라인에서 횡보 기간을 거치며 간보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타이밍을 잡아 슈팅을 쏜 후 쭉쭉 끌어올렸습니다. 저항 라인 돌파 자리도 아주 중요한 타점입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이 자리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력주는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이 새끼, 아니 이분께서 알아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참 고마운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일반 우량주와 세력주는 접근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세력주는 철저하게 세력의 핸들링을 분석해내야 합니다. 단주로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저절로 터득이 되실 것입니다. 단주로 연습을 하시면서 정확히 타점을 잡아내는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놈들을 충분히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발라 버려. 발라 버려. 인공지능 목소리라 멜로디가 잘 표현이 안 되네요. 여하튼 실력을 키워 발라버리시길 바랍니다. 개양아치 새끼들을.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